네, 안녕하세요. 자, 현대차를 보겠습니다. 지금 뭐 전기차 이 배터리 지금 뭐 다 알고 계시는 그 내용 때문에 이 화재는 이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나와서 물론 판매가 될 수도 있지만 모든 제품이라는 게 그다음에 이게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그냥 기존에 그냥 있었던 방식의 차들도 리콜이 많이 되고 문제도 많이 되고 전기 배터리가 아니어도 화재는 많이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이 증시의 이 주가의 영향, 글쎄요, 물론 영향은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 수소차, 뉴딜 해갖고서는 이 영향으로 인해서 현대차가 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로 인해서 올랐으면 이로 인해서 또 하락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즉 단순히 기술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면 빠지는 게 정상적이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올린 만큼 자 엄청나게 그러니까 올렸다. 예를 들어서 많이 올렸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내용 때문에 올랐는데 그 일이 좀 안 좋게 돼서 어느 정도 빠진다. 그죠? 근데 그게 오른 만큼 그대로 다 빠진다. 그러면 전기차로 인해서 올랐으면 전기차로 좀 문제가 있으면 이게 그대로 빠질까요? 아니면 뭐 이 배터리 관련된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에서 올라갈까요?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단순 기술적인 게 아니라 그냥 차트를 봤을 때, 예, 그냥 우리가 우상향하는 그 주식에 대한 이 차트 흐름이 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얘네가 해결을 안 할까요, 이거를? 그 전기차는 아예 이제 생산이 안 되나요?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전기차는 뭐 해결되고 전기차가 이제 나와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전기 이 배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걸 막 기다리다가 뭐 안 되면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해결이 되면 언제 반등, 어느 가격에서 어떤 식으로 더 빠질 것, 어떤 식으로 반등이 나올까, 그건 알 수 없다는 얘기죠. 네,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할지, 그러니까 어느 가격을 정해놓고 이 자리가 빠지면 손절, 아니면 좀 더 내려가면 물타기, 추가 매수, 비중 관리,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응을 해야 되지. 이 전기차에 대해서 막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고 배터리에 대해서 막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이 난다라고 해서 뭐 주가가 바로 어떻게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해결되는 과정 그 전에도 현대차는 급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해결을 해도 주가는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주식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관과 외인은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차는 뭐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 그죠? 근데 좋은 주식이라는 게 물론 수익을 많이 줬어요. 이전에도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고 빠른 시간 안에 저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오를 거다라고 저도 물론 당연히 모르죠. 근데 많이 올라서 수익을 줬습니다. 그러면 수익을 주면 어느 정도 챙겨야 된다. 지금 외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수익을 챙기고 있고 그거를 좀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개인들은 그렇지 않죠. 계속 지금 매수를 하고 있죠. 고점부터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가장 비싼 자리에서 개인들은 그냥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자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가장 비싼 자리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는 다 개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물타기 추가 매수한다라고 해도 뭐 5% 빠졌다, 10% 빠졌다라고 해서 물타기하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간에 지금 0.6%좀 빠진 부분입니다. 이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하락입니다. 그래서 한번 자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이때하고 이때 제가 간간히 이 현대차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이제 빠질 때 여기 라인을 보셔야 된다. 자, 여기 올라갈 때 여기가 이제 중요하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이 자리가 내려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지를 해줘야 되는 라인대가 여기고, 또한 이제 자, 예전에는 이 자리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17만 1,000원에 대한 이 부분 위쪽 상단이죠. 여기가 안착이 돼야지만이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아주 쉽게, 그러니까 이건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서 이제 바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자, 제가 설명 드려볼게요.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 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쵸?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러면 저항을 돌파를 해서 올라가는 이런 자리, 이 라인대죠. 이 라인, 자, 이렇게 지지가 됐던 이런 라인 뺄 때는 뭐죠? 당연히 이게 지지가 돼야 돼요. 저항이 되고 돌파를 했던 이 자리가 또는 이거 아니면 이거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기술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아느냐? 이거는 분석하는 사람들마다 차이가 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캔들을 가지고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독특하죠. 이 캔들 갖고선 분석을 한다라는 게 좀 쉽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라는 게 뭐 저만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 여기를 보시면 저도 이거 시간 외에, 시간 외가 아니라 장중에 3일 전이죠. 매수를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뭐 이것저것 이제 준비하다가 이걸 놓친 거예요. 올라가는. 이게 바로 지금 빠질 때, 자, 반등이 나오는 기술적 반등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추격 매수 하려고 했는데, 제가 또 성격상 좀 속이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매수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좀 아깝죠. 좀 분명히 아까운 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밀리는 과정, 제가 이 라인대가 중요하다라고 여기 계속 이 영상 만들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가 이탈이 되니까 여기가 이제 손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절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분명 개인들도 매수를 많이 했을 겁니다.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손절을 많이 쳤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뭐 이게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 이때죠. 이때 보시면 개인 매수가, 물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매수 못하죠. 확실성, 한번 이런 모양이 나오면 쉽게 못 들어갑니다. 가장 적은 매수세예요. 가장 적은. 이게 뭐죠? 손절이에요, 손절. 익절은 아닐 겁니다. 제 생각에는. 손절을 많이 쳤다는 거예요. 매수한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 이제 매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로 잡힌 거지만 손절 많이 쳤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지지가 나와야 할 자리에서 나오지 못하고 이탈되죠.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어떻게 저항이 됩니다. 지지 라인이 저항이 된다. 깨지면 저항된다. 깨지면 저항된다. 이거 그죠? 기본적으로 아시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죠? 지지를 받고 올리는 과정에서 어떻게? 네, 여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저항이에요. 캔들로 봤을 때. 캔들로 보면 이런 자리가 저항이에요.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라인대이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캔들로만 봐도 이게 저항이다. 그리고 엄청나게 대형주가 이렇게 쭉 끌어올리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수급, 자, 개인의 수급이 워낙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다른 엄청난 하루에 상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끌어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현대차가. 근데 끌어올리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모양을 보시면 이 모양이죠. 당연히 뭐죠? 익절이죠. 익절 물량이 나오죠. 익절 물량이 나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이건 이렇게 올린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물리적이다, 뭐 그렇게 뭐 표현은 뭐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뭐 물리적인 게 맞나요? 근데 누르는 이 힘과 그러니까 올리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 누르려고 하는 좀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설명 자체가. 근데 제가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끌어올려요. 엄청나게 밑에서 끌어올리지만 엄청나게 누르는 힘이 있다. 그리고 이미 하루에 끌어올리는데 힘을 다 썼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서 익절을 해야 돼요. 그런 모습에서 빠지는 거다. 빠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예, 그렇게 뻔한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거를 알려고 하시려고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경험이 없으셨다라고 하면 예,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예, 이거는 정석이라 그래야 되나? 예, 정상적인 패턴과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올라가면 비정상이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분석이라는 게 기준이에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준을 돌파를 하면 상승 안착이에요. 근데 돌파가 안 나오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항받고 빠지면 이렇게 또 설명하는 거고. 기준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이게 정확한 기준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준을 알아야지 이런 설명이 나오고 이런 기준으로 인해서 대응하고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한 모습이냐? 예, 일단 빠진다라고 봐야 돼요. 일단 빠진다라고 봐야 되고 지금 이 밑에서 자, 이 양봉 캔들을 이제 기준으로 분석을 단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죠? 이 캔들을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죠. 그러면 이 캔들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똑같습니다.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자리, 그죠? 이 자리 벗어나면 안 좋죠. 왜? 단순히 이것 때문에 그런가요? 이 전에 대한 내용도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앞전에 있던 이 물량들 때문이라도 좋은 모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단기적인 거예요. 밀렸다가 올라와서 안착하면 뭐 다시 좋은 그림이 나오는 거고요. 올라가면 괜찮고, 그러니까 기준을 잡을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하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기준에 대한 부분, 상승 하락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기준을 잡을 수는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현대차에 대한 흐름이 이러하다라는 것.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또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